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2015학년도 11월 고2 모의고사 16번부터 19번 문제를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6쪽이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럼 바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지문은 인문 지문인데요. 먼저 문제부터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윗글에 나타난 순자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 둬야 될 건 순자라는 사람의 생각이 나타나는데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라. 그럼 이 순자는 이 글에 뭔가 화제가 될 가능성이 높죠. 순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7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기억은 뭡니까? 심, 니은은 패. 이렇게 써 두시고요. 심패에 대한 설명. 이건 심패를 잘 공부하면 뭐 할 수 있습니까?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18번 윗글의 순자와 장자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근데 보기의 내용은 장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순자가 또 등장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문은 순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번 A에서 E의 사전적 의미를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 어휘 문제네요. 자,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지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문지문 첫 번째 문단. 자, 유교에서 성인은 누구나 인간이 지향해야 할 이상적인 상태를 의미한다. 이상적인 상태를 의미한다라 그랬어요. 순자는 누구나. 순자 나왔어요, 화제. 심을 수양하면 이러한 성인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아, 순자가 생각할 때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심을 수양하면 성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수양론에는, 순자의 수양론에는 인간이 이상적 상태, 즉 성인의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지가 제시되어 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심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알아야 한다. 자, 인간의 심이 가지고 있는 특성, 이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글에서의 화제, 이게 뭡니까? 순자의 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A를 보니까 우리 답지 한번 볼까요? 19번 문제 경주 나올 때마다 이제 공부하는 겁니다. 자, 힘이나 정신을 한 곳에 집중시킨다 라는 거 쉽게 맞다라는 거 알 수 있죠? 뭐 틀린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1번은 맞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두 번째 문단 순자에 따르면, 두 번째 문단 또 순자에 따르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임은 도덕적 행위의 기준이 되는 도를 인식하고 실천하는 주체이다. 시임은 도덕적 행위의 기준이 되는 도를 인식하고 실천하는 주체. 즉, 심은 인간의 욕망을 다스려 인간이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것은 다 뭡니까? 심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요. 심이라는 것이 뭐냐? 심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 심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 심은 불안정하여 외부 사물의 방해를 받아서 편견에 빠지기 쉽다. 이게 바로 심의 특징입니다. 불안정해요. 편견에 빠지기 쉽다. 편견. 자, B2번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 맞지요? 자, 인간의 심이 편견에 빠지면 도를 제대로 보지 못해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주체가 되지 못한다. 아, 심이 편견에 빠져버리면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주체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순자는 이렇게 심이 올바르게 작용하지 못하는 상태를 패라고 규정했다. 이게 패의 개념이에요. 패는 플러스에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라는 거죠. 그런데 한 사람의 심이 패의 상태가 되면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어 그를 혼란에 빠뜨리고 결국 인간의 사회적 관계를 어긋나게 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한 사람의 심이 폐해 상태가 되면 이것은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그리고 혼란에 빠뜨려서
결국 사회적 관계를 어긋나게 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심의 상태가 폐가되는 것은 결국 사회 전체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 해결책으로 순자는 인간이 수양을 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 두 번째 문단에서 심과 폐의 개념 그리고 특징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수양을 해야 된다는 순자의 수양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단 가보시죠. 순자는 심을 수양하는 방법으로 허일정을 제시하고 있다. 허일정이 뭐냐? 심의 수양법이에요. 심의 수양법. 허는 심이 과거의 지식을 간직하면서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 상태에 이르는 것. 이게 허의 개념이 되겠죠. 인간의 심은 기존의 지식의 영향을 받아 편견이 생기고 공정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런데 심이 허의 상태에 이르게 되면 편견 없이 새로운 것을 이용하여 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허의 역할이에요. 허라는 것을 이용하게 되면 편견 없이 새로운 것을 수용해서 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1은 1 나오네요. 심이 여러 가지 사물의 차이를 구별하는 가운데 유기적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상태를 이루는 것. 이것은 1의 개념이죠. 자, 심이 1의 상태에 이르게 되면 여러 가지 사물을 혼동하지 않고 도에 집중하게 되어 도를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1의 역할입니다. 일의 역할. 자, 정은 그 전에 참 혼동이 나왔네. 혼동. C. 구별하지 못하고 뒤섞어서 생각한다. 맞지요? 맞는 말이니까 정답이 안 되네요. 정은 심이 고요함을 간직하여 평정을 잃지 상태에 이르는 것. 그것이 정의 개념입니다. 인간의 심은 항상 움직이면서 상상이나 잡념에 사로잡히기 쉽다. 이렇게 되면 심은 객관적 판단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나 심이 정의 상태에 이르게 되면 고요함을 유지하고 도를 정확하게 보게 되고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정의 역할이죠. 정의 역할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지금 세 번째 문단의 중심 내용은 허일정의 개념과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번째 문단 갑니다. 자, 이처럼 심은 허일정을 통해 편견을 극복하고 도를 인식하여 사태를 올바르게 파악하는 상태에 이를 수 있다. 그러니까 심은 허일정을 통해서 올바르게 판단하는 상태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허일정을 통해서 수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인식 4번입니다. 19번에 4번.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해야 한다. 맞는 말이죠. 정답은 5번인데 5번 이제 정진이라는 거 한번 이따가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순자는 이와 같은 상태를 대청명, 그러니까 올바르게 판단하는 상태를 뭐라고 하는 대청명 이라 부르고 이에 도달한 존재를 성인은 대청명에 도달한 존재. 그리고 성인은 인간이 특별한 능력을 선천적으로 갖추었다 해서 성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러니까 여기서 그는 저기네 순자가 되겠네. 순자는 인간이 특별한 능력을 선천적으로 갖추었다고 해서 성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수양에 정진할 때 성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인간의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거죠. 정진이라는 건 노력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순자의 수양론의 핵심은 결국 뭡니까? 노력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정진은 뭡니까? 여러 가운데 앞서 나아간다. 이게 아니라요. 이건 틀린 거고요. 힘써 노력한다. 나아간다. 이런 뜻이 바로 정진의 의미입니다. 정답은 5번이 해결됐고요. 16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윗글에 나타난 순자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도는 인간의 행위의 기준이다.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줄 심은 도덕적 행위의 기준이 되는 도를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건 맞는 말.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줄. 2번 1은 사물의 구별 없이 통합된 심의 상태이다. 1 어디 있습니까? 세 번째 문단 여섯 번째 줄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번째 줄 1은 심이 여러 가지 사물의 차이를 구별하는 가운데 자 유기적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상태. 근데 여기서 구별이 없이라 그랬죠? 이게 틀린 거예요. 구별이 있어요. 이것은 세 번째 문단 여섯 번째 줄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틀려서 정답은 2번이에요. 구별이 없이가 아니라 구별하는 가운데라 그랬으니까요. 이거 틀린 거고요. 3번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수양이 필요하다. 네 번째 문단에 있죠. 네 번째 문단 밑에서 세 번째 줄 끊임없이 수양이 정진할 때 성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4번 성인은 대청명이라는 이상적 경지에 도달한 존재. 네 번째 문단 세 번째 줄. 자 5번 심이 상상이나 잡념에 사로잡히게 되면 객관적 판단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것은 세 번째 문단 그 왼쪽에 있는 지금 밑에서 두 번째 줄. 세 번째 문단 밑에서 두 번째 줄. 왼쪽에 있는 부분이에요. 심이 고요함을 간직할 평정을 잃지 않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그 상상이나 밑에 줄 보세요. 맨 밑에 줄. 인간의 심은 항상 움직이면서 상상이나 잡념에 사로잡히기 쉽다. 나오죠?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7번 가보시죠. 기억과 니은 심과 패. 1번 심이 패가 되면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주체가 되지 못한다. 정답 1번이네요.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 문단 다섯 번째 줄 이하에 나오죠. 그런데 심은 불안정하여 외부 사물의 방해를 받아서 편견에 빠지기 쉽다. 인간의 심이 편견에 빠지면 도를 제대로 보지 못해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주체가 되지 못한다. 나와있죠. 1번이 맞는 말이고요. 2번 기억은 심은 수양의 과정을 통해 니은 패가 아니죠. 어디에 도달해요? 대청명에 도달하는 거죠. 대청명. 네 번째 문단에 나와있죠. 3번 심과 패 모두 도를 인식하지만 아니요. 패는 도를 인식하지 못해요. 도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올바르게 작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패는 인식하지 못한다. 그래서 틀렸고요. 자 4번 심은 패와 달리 외적 사물에 흔들리지 않는 특성 이거 틀렸어요. 왜요? 두 번째 문단 네 번째 줄 보세요. 심은 불안정하여 나오죠. 그러니까 외적 사물의 방해를 받아서 라고 나오죠. 방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흔들린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4번 틀렸고요. 자 5번 패는 심과 달리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는 역할? 아니죠.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는 역할이 아니라 뭐예요?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거죠. 야기하는 존재예요. 야기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문단 밑에 세 번째 줄에 있죠. 정답은 1번이 맞다라는 거죠. 자, 18번 좀 까다로웠던 것 같은데요. 자, 이거 좀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왜? 서로 다른 관점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순자의 수양론과 장자의 수양론을 비교해 보는 건데 한번 보도록 하죠. 장자는 도에 도달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허일정. 여기도 허일정이 나오네요. 장자는 허일정을 심을 비우고 심이 한 곳에 집중하며 고요함의 상태에서 외적 사물에 동요되지 않고 심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는 허일정을 욕망, 지식 등과 같은 방해 요소들을 제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허일정은 뭐라고요? 이런 방해 요소들을 제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 이처럼 장자는 날마다 덜어냄으로써 도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자, 비교해보죠. 1번 순자와 장자는 모두 허일정을 심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군. 이거 맞지요? 심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고요. 2번 순자와 장자는 모두 도에 이르는 방법으로 허일정. 맞죠? 허일정으로 도에 도달할 수 있다. 보기에 나오고요. 그리고 도에 도달한 대청명 성인의 상태에 된 게 순자가 이야기했고요. 3번 심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은 순자와 장자에게서 모두 확인할 수 있다. 다 나와있죠. 평정을 유지해야 한다. 평정. 여기 심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 그 평정을 유지해야지.
그리고 세 번째 문단 여기 왼쪽에 밑에 두 번째 줄 심히 고요함을 간직하여 평정을 잃지 않은 상태 이거죠. 맞고요. 4번 순자는 욕망을 다스려야 할 대상으로 보았고 장자는 욕망을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보았다. 자, 이거 어디 있으면 욕망을 다스려야 될 대상. 이거 두 번째 문단의 두 번째 줄 보세요. 심은 인간의 욕망을 다스려라고 나왔으니까 다스리는 대상 맞죠? 근데 장자는 뭐라고 했어요? 방해 요소들 제거. 이 뭐를요? 욕망, 지식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그랬죠? 제거. 보기에 나와 있죠. 밑에서 두 번째 줄이죠. 보기 밑에서 두 번째 줄. 맞는 소리. 5번이 틀렸다. 뭐가 틀렸나 잘 보죠. 순자와 장자는 지금 1번부터 4번은 맞았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이죠. 5번의 정답이 왜 되는가도 확실하게 알아둬야 돼요. 순자는 욕망을 아니죠. 순자와 장자는 기존 지식을 비운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기존 지식을 비운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새로운 지식을 채운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자, 기존 지식을 배운다. 순자의 입장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세 번째 문단의 두 번째 줄. 허는 심히 과거의 지식을 뭐한다? 간직. 과거 지식을 간직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존 지식을 비운다는 말 틀리죠. 그렇기 때문에 5번이 틀린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9번 문제는 아까 했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16번부터 19번 문제를 공부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틀린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사고의 오류를 수정 보완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하고요. 그런 것들을 수정 보완했을 때 비로소 등급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결국 수능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요령과 그리고 기술을 배우는 것이고요. 독해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걸 얼마나 잘하는가에 따라서 수능에서 고득점을 받느냐 못 받느냐를 결정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